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랍어 첫걸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랍어 첫걸음의 아랍어 강사 하미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일단은 첫 수업인데요. 첫 수업을 들어가기 이전에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아랍어를 공부를 하시는지, 그리고 아랍어라는 언어가 얼마만큼 수많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현재 어디서 사용되어지고, 그다음 미래적으로 보았을 때 아랍어라는 언어가 얼마나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첫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랍어라는 언어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6대 유엔에서 정한 6대 공용어 중에 하나이고요. 아랍어를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22개국이 됩니다. 아랍에 있는 22개국이 모두 모국어를 아랍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인구는 수억 명에 달합니다. 근데 이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 사람들이 아랍어를 이제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죠.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여쭙고 싶은 게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제 아랍어를 공부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자신의 이제 봤을 때 스펙을 쌓기 위해서, 또는 비즈니스를 이제 하시는 분들, 또는 자기 앞에 미래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 희소성이 있는 언어를 가지고서 자신의 가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아랍어를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이제 드시고 아랍어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 저는 적극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그런 반응, 아주 긍정적인 그런 생각, 그리고 아주 잘 선택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현재 이제 아랍어라는 언어가 지금 점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에서도 점점 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아랍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사분들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 한국이란 나라는 아랍 국가들과 교류를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랍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과의 교류를 절대적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교류가 늘면 늘어지 절대적으로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많은 그 지하 자원들을 아랍에서 가지고 오죠. 대표적인 이유가 석유가 되겠죠. 천연가스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랍이란 나라들은 한국의 이 첨단 기술, 특히 IT, 자동차,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이제 한국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도 절대적으로 정말 끊을 수 없는, 앞으로 더욱더 관계가 더 개선되고 앞으로 더욱더 수많은 교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관계에 위치해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아랍 국가들의 최고의 국제까지는 뭐냐면 탈석유화 정책입니다. 아랍 국가들도 여러분들 석유가 언젠간 고갈될 거라는 거를 이전부터 생각해 왔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더욱더 실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 저유가 이제 그 파동이 터지면서 모든 아랍 국가, 산유국들, 석유가 나오는 모든 아랍 국가들은 우리가 생각해 왔던 건데 이거를 좀 더 앞당겨서 더 빨리 우리가 이 탈석유화 정책을 시행해야겠구나 라고 지금 아주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아랍의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석유가 많은 나라죠. 근데 이 나라도 현재 탈석유화 정책, 이 정책이 아주 크게 국제까지 떠오르면서 수많은 국가들과 또 수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자,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국이 전 세계 총 6개 국가가 있는데요. 그 6개국 중에서 바로 그 하나가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도시 하나 자체를 지금 한국이 담당해서 모두 짓고 있고요. 이 외에도 군사, 또는 조선, 또는 IT, 통신, 뭐 자동차, 뭐 수소, 배터리, 이 외에도 수많은 분야에 현재 한국이 진출하고 있고, 현재 원전 같은 경우도 사우디아라비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교류가 늘어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아랍어를 좀 구사할 줄 아는 그런 인재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랍어뿐만이 아니라 특히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국교가 모두 이슬람이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부분도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슬람 만났을 때 또 이 나라 갔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배웠던 아랍어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랍어를 공부해야겠다고 마음 드셨으면은 저는 여러분들을 아주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첫걸음에서 같이 아랍어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걸음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 이제 아랍어 초급부터 시작하고요. 초급인데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아랍어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알파벳이 될 텐데요. 알파벳부터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제 아랍어를 공부해야겠다 많은 분들 생각하시지만 알파벳에서부터 보는 순간 안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제대로 된 정말 그런 이제 그 아랍어 교육이 아직 한국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거의 부분을 첫 걸음에서 같이 학습해 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랍어를 가르쳤던 기간 상당히 수년 동안 되고요. 저한테 아랍어 배웠던 학자분들이 수만 명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일만 되면 알만 대기업들에서 또는 대형 입시학원들에서 수많은 이제 학자분들께 아랍어를 지도해 드렸고요. 뭐 이 외에도 일부 대기업들에서는 제가 아랍어 면접관, 신입사원 면접관을 겸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서 나중에 미래에 취업을 위해서 하나의 스펙으로 이제 좀 쌓으려고 공부합니다라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필시 아랍어 끝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아랍의 탈석유화 정책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이런 대기업들에서는 아랍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인재들을 무조건 뽑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제2 외국어가 거의 필수화되고 있어요. 시합에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더욱더 이 부분은 강화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기업들이 원하는 인재가 누구냐면요. 좀 소수한 언어를 좀 구사할 줄 아는데 근데 그 소수 언어 지역이 아직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현저히 높은 그런 지역의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인재를 굉장히 뽑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랍어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걸음에서 저와 함께 같이 아랍어 차근차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작은 알파벳입니다. 자, 보시면 알파벳들 보시면 교재 보시면 지금 보는 순간 여러분들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공부해? 아마 여러분들 벌써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처음에 그랬던 거고요. 누구나 다 똑같이 겪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기보다는 아랍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걸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 걸 만들 수 있지? 얘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뭐 때문에 그런 거지? 자꾸 이렇게 이제 분석하시면서 이제 뭔가 내가 얻으려 하고 자꾸 공부를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만 아랍어를 더 여러분들이 재밌고 좀 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유연성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마냥 어려워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 아랍어 공부 못 하십니다. 그건 아랍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알파벳을 다시 볼 건데요. 알파벳을 보기 전에 우리 교재에서 여러분들 이 교재상에 보시고 있는 교재에서 오른쪽에요. 오른쪽 맨 밑에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왜냐면 현재 여러분 보시면 알파표를 보시면은 독립형, 어두형, 어중형, 어말의 연결형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게 뭔지를 처음부터 개념을 좀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시작하시면 당연히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형, 어두형, 어중형, 어말의 연결이 뭔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패턴을 좀 파악하시면 좋은데요. 자, 여러분 교재 오른쪽에서 밑에를 먼저 볼게요. 일단 아랍어 알파벳은요. 총 28개입니다. 총 28개이고요. 독립형, 어두형, 어중형, 어말형, 연결형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연결형 보지 않을 거고 오늘 일단은
어마령까지 보도록 할게요. 연결형은 나중에 봐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이게 뭔지 볼게요. 독립형이라는 거는 알파벳의 원형을 말해요. 영어로 치면은 A, B, C, D. 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어두형, 어준형, 어마령. 자, 이게 뭐냐면 이 문자들이요. 각각의 명사와 동사들에서 쓰여진 문자들의 앞, 중간, 끝. 자, 이거를 말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독립형 있는 문자, 독립형 있는 문자가 명사, 동사, 결국에는 어디선가 이 문자들 쓰일 때 각각의 위치를 말한다. 그겁니다. 자, 그럼 위치 이게 뭐가 중요하냐? 왜 중요한가? 꼭 알아야 되나요? 네,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가 많이 좀 공부해본 영어랑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에 영어에서 제가 A라는 걸 쓴다면 이 A라는 문자 쓸 때는 이 위치가 어두, 어중, 어말 그리고 봤을 때 앞, 중간, 끝 어디에 쓰더라도 모양 바뀌지 않고 A를 그대로 쓰죠. 근데 아랍어는 이게 모양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걸 여러분 파악하셔야지만 문자들 읽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라이팅,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일단 각각의 위치를 말한다는 거고요. 자, 이론상 보았을 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만의 노하우예요. 노하우인데 자, 볼게요. 모든 알파벳들은 중간에 요 세 문자 있거든요. 제가 이따 강의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제예요. 요거만 제외하고 그러면 총 25개 되죠. 자, 이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25개의 문자가 변화가 이루어질 때 어두형과 어중형이요. 같은 형태로 변화합니다. 결국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변화가 이루어질 때 생각 없이 막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패턴이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보면요, 여러분들 각각 문자마다 어중, 어말, 그러니까 어두, 어중, 어말 이 문자들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모두 각자 따로따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28개의 문자에 각각 문자 한 개씩이니까 총 4개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외울 게 많아져요.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일단 어두형과 어중형이 같은 형태로 변화 이루어지고 자, 어말형을 볼게요. 어말형은 독립형과 똑같은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어두, 어중 똑같고 어말형에 있는 문자는 앞에 있던 독립형과 문자 모양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패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저와 함께 같이 표를 보면서 이거를 우리 같이 숙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또한 알파벳을 기점으로 앞뒤로 그어져 있는 선들은 다른 알파벳들이 앞뒤로 위치해서 그 이어짐을 보여주기 위한 표시일 뿐 알파벳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 명심하길 바라면 되어 있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교재 옆 페이지 가시면 맨 처음에 알리프라는 걸 볼게요. 알리프 함자요. 자, 보시면 알리프 함자에서 지금 이런 걸 말해요. 어두는 그저 썼고 어중 어말 보니까 앞뒤로 이런 선들을 자 있죠. 이 알리프 함자 말고도 현재 모든 문자들이 특히 어둥, 어중, 어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뭔가 선들이 다 앞뒤 조금씩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봐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그죠? 자, 이것은 알파벳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까지 같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있냐?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두, 어중, 어말이라는 건 각각 위치를 말해요. 그러면 만약에 자, 어중에서 이게 있다면 선이 있는 이유는 분명히 어두에서 어떠한 문자가 올 것이고 어말에서 어떤 문자가 와서 서로 이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어짐을 보여주기 위한 놈들이지 이 놈들은 알파벳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굉장히 꿀팁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이론상 보아서 굉장히 어렵게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거예요.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니까 자 다시 한번 상기해 볼게요. 자 먼저 머리에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알파벳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두, 어중, 어마령, 동의평까지. 동의평이라는 거는 원형을 말하고 어두, 어중, 어말은 앞, 중간, 끝. 결국 각각 문자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문자마다 그어져 있는 선들, 앞뒤 조금씩 그어져 있는 선들은 알파벳의 일부가 아니라 이 문자들의 앞과 뒤, 뭔가 문자가 와서 이어짐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요거를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알파벳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실 건요. 알리프 함자라는 거예요. 알리프 함자. 자, 발음도 중요하죠. 그렇죠? 발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리프 함자인데요. 여기서 제가 써드린 게 뭐냐면 F 발음만 주의하라고 써드렸죠. 왜냐면 알리프, 알리프. 자, 알리프 할 때 우리가 윗니가 아래 입 살짝 닿아야 돼요. 알리프. 함자 그냥 함자 하시면 됩니다. 알리프, 함자. 여기서 알리프라는 거는 긴 짝대기를 말하고요. 함자라는 거는 그 위에 조그만 S 모양 있죠. 요걸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냥 알리프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정확한 발음은 알리프 함자가 맞습니다. 두 개의 문자가 같이 결합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걸 왜 같이 보는지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 패턴 좀 볼게요. 자, 어디온 보니까 어디온 같은 경우는 동의평을 그대로 썼어요. 그죠? 자, 어중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여기 문자들에서 각각 앞뒤로 그어져 있는 선들이 있죠. 선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알파벳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알파벳의 일부가 아니니까 이 선들이 없다 가정해 보니까 어두, 어중, 어말. 자, 세 개의 문자가 모두 똑같습니다. 결국 이 문자는 위치가 어두, 어중, 어말. 어디에 오더라도 모두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자가 바로 알리프 함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을 볼게요. 발을 볼 건데요. 자, 저희가 문자를 볼 때 여러분들 좀 묶어서 봐야 돼요. 자, 묶어서 보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거든요. 자, 왜냐면 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바타싸를 3개 딱 묶어둘게요. 바타싸. 자, 제가 바타싸 3개 묶어서 보시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타싸 3개를 같이 보시면 현재 자, 저는 흔히 항아리라고 하냐, 항아리? 이런 것들. 요 항아리는 다 똑같은데 바는 점이 밑에 있을 때 바라고 읽고요. 위에 2개 찍혀 있으면 타라고 읽고 위에 3개씩 찍혀 있으면 파라고 읽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 지금 교재에서요. 다른 문자들 쭉 보시면 어떤 건 점이 1개, 어떤 건 2개, 어떤 건 3개인데 그 점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밑에, 위에, 가운데 막 중구난방이에요. 그죠? 그래서 알파벳을 암기하실 때,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렇게 모양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같이 보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점 위치하고 개수 때문에 헷갈려서 결국 문자들을 읽을 때 굉장히 헷갈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모양끼리는 2-3개씩 묶어서 점이 각각 위치가 어디 있을 때 그리고 몇 개일 때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들을 같이 분리하면서 좀 봐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타싸인데요. 자, 바를 먼저 볼게요. 바는 항아리에 점을 하나 찍었어요. 하나. 자, 어두 볼까요? 어두는 좀 모양은 다르죠. 지금 알리프 함자 같은 경우는 동의평과 모양이 아예 똑같은데 어두를 놨더니 모양이 완전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두라는 건 여러분들 머리둘을 쓴 거예요. 한문에 머리둘을 써서 결국 맨 앞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동의평에서요. 말 그대로 앞에 있는 머리만 그대로 잘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이 밑에 1개 있으니까 1개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변화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변화 패턴은 어두형과 어중형은 똑같고 어마령은
동위평이란 패턴이었어요. 자, 바로 보실까요? 자, 선들은 신경 쓰지 말고요. 자, 어두형과 어중형 두 개를 보니까 자, 모양이 여러분 어떻죠? 똑같습니다. 그쵸? 어말형을 볼까요? 어말형은 보니까 어때요? 동위평과 똑같습니다. 그죠? 자, 바로 이 패턴으로 문자들이 변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모르면 첫 순간부터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 포기하는 지름길로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에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대학교 전공에 알아본데요. 공부할 때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3시간 동안 다 써보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써보라 하니까 그냥 백지에 막 써요. 3시간 동안 써보고 바로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날 배치 주고 다 써. 이거였습니다. 굉장히 구닥다리 공법이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공부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기소개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학자분들을 제가 아랍어를 가르쳐드렸다고 지도해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나이가 어리긴 10대부터 많게는 50대까지 제가 수많은 이제 학자분들을 아랍어를 이제 지도해드리면서 바로 제가 찾은 그 공식 노하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감을 잡으셨으면 타부터 조금 쉬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발음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바 하시면 됩니다. 바 하시면 되고요. 타도요. 발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타 하시면 됩니다. 자, 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위에 점 2개입니다. 어두형 가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두형이라는 건 머리이기 때문에 독립형에서 그냥 우리가 앞에 잘라서 머리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이 위에 2개 찍혀 있으니까 점 2개 위에 찍어주고요. 어두와 어중은 모양이 항상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선들은 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볼까요? 또 어두, 어중 자 모양 똑같고요. 어말은 뭐랑 똑같다 말씀드렸죠? 바로 동위평입니다. 자 점점 감 오시죠? 이번엔 파를 볼게요. 파. 자, 파 같은 경우는 발음이 여러분 영어의 th 발음이어서 혀를 살짝 무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파 하시면 됩니다. 파. 그래서 바, 타, 파. 자, 어두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형에서 머리니까 앞에 있는 머리를 모양 그대로 와주고 점 3개를 찍으면 되죠. 땅땅땅 점 3개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 자 어두 어중은 모양이 똑같고요. 자 선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마령은 동위평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랍어는 여러분들 제가 배열이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죠. 배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쓸 때 여러분 쓰기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여러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이쪽 방향으로요. 점 3개일 때는 어떻게 쓰면 점 3개일 때는 여러분들 봤을 때 밑에 2개 먼저 찍어주시고요. 2개 먼저. 그 위에 하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2개, 위에 하나. 아시겠죠? 이 문자 쓰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희 쓰기 교재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실제 너무 많아서 아랍어 쓰기 교재 따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쓰기 관련된 거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은 그 쓰기 교재를 활용하시면 더 실력이 배가 되실 겁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어떻게 쓰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화면 관계상 제가 다 써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래요. 자, 그럼 바타사. 자, 3개 있으죠? 바타사. 발음은 바타사.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문자 3개 보겠습니다. 짐하카. 자, 3개를 볼 건데요. 자, 또 3개를 묶어둘게요. 자, 왜냐하면 봤더니 모양은 비슷한데 짐은 점이 가운데 있고 하는 없고요. 카는 위에 있습니다. 또 점의 위치 따라서 또는 없기도 하고요. 발음이 달라져요. 기본 영어 똑같은데요. 그죠? 자,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짐인데요. 자, 짐은 일단 쓸 때는 자, 머리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나와줘야 돼요. 위에서부터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딱 쭉 빼줘야 됩니다.
먼저 머리를 쓰고 밑으로 쭉 빼주시고요. 자, 어두형을 보겠습니다. 어두라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머리예요. 머리.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독립형의 어떠한 문자가 오더라도 그냥 맨 앞에 있는 또 위에 있는 그 머리만 가져다가 쓰면 됩니다. 전체 다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봤을 때 위에 있는 이 머리만 가져다 쓰는 겁니다. 점이 또 한 개 있으니까 자, 한 개 찍어주고요. 우리가 선은 신경 안 쓴다 그랬죠. 자, 어중 보니까 어때요? 모양이 또 똑같습니다. 그죠? 자, 어마령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마령은 독립형이에요. 짐. 자, 발음의 경우에 제 발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짐이에요. 짐. 짐이고요. 자, 하 보겠습니다. 하. 자, 하를 볼 건데 하 같은 경우에는 짐과 그냥 똑같이 쓰시는데 점만 안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봤을 독립형은 보고도 이제 어두어중 어말이 어떻게 변형이 되겠구나 감이 오실 거예요. 자, 머리 와야죠. 자, 그 다음 선은 우리가 없다 가정하고 어두어중 똑같이 오고 어말은 독립형이 와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 패턴이에요. 자, 근데 자, 이거 발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에요. 이 발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밑에 내려가시면 또 하가 있어요. 아랍에 하가 두 개 있거든요. 근데 밑에는 하는 말 그대로 이건데 얘는 다시 한번 자, 발음이 약간 좀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목 깊은 곳에서 영어의 H 발음을 끌어올리면서 입김을 내는 발음인데 이게 아니고 자, 이 발음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대 단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되고요. 저도 이 발음은 아랍 현지에서 7개월 만에 된 발음이에요. 7개월. 정말 어려운 발음이고 아시아인들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 동아시아인들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저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거의 안 돼요. 제가 아랍에 있을 때도 일본 친구 있었거든요. 일본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 발음 안 나요. 절대 못 내요. 못 내고 대만 친구들도 정말 거의 안 됐어요. 근데 중국 친구들 같은 경우 중국 친구들 워낙 그 중국어 자체가 성조부터 다양하게 이렇게 발음이 있다 보니까 좀 돼요. 되고 나머지 또 아시아인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발음은 이 발음 단계 안 되기 때문에 이 발음은 여러분들 굉장히 장기간을 투자하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발음이라는 거. 이건데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 한국어 언어에는 없지만 겨울 여러분들 추워서 손이 시려워서 이 손에다가 입김을 불어낼 때 그렇죠. 그렇죠? 또는 찬문 닦을 때 한 다음에 닦죠. 바로 그 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 하가 바로 가장 근접한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하 발음하실 때 최대한으로 자, 이 발음이 나게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발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카를 보겠습니다. 이 카는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또 밑에 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약간 더럽지만 가래를 뱉을 때 내는 소리처럼 목 깊은 곳에서 내는 소리거든요. 좀 죄송해요. 더럽지만 가래 뱉을 때 하죠. 그 카입니다. 더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발음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자, 이 발음이 나와야 됩니다. 자, 발음 한번 해볼까요? 짐 어렵죠? 그쵸? 이 발음 그쵸? 단계 안 되니까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발음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아랍의 발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는 달. 자, 두 개 묶어둘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변화 같은 거 이루어지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 이제 여러분 숙지하셨죠? 그쵸? 자, 달인데요. 일단은 변화되는 패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자, 두 개 같은 경우는 너무 고맙게도 저만 하나 차이지만 어중, 어말의 모양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위치만 바꿨으면 되는 거고요. 발음은 첫 번째 그냥 달이에요. 한국어 그냥 달 하시면 되세요. 근데 두 번째 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터프한 달이에요. 그래서 이 발음할 때는 혀를 윗니와 아랫니로 살짝 깨물고요. 살짝. 그 다음에 볼에 바람을 넣어서 해볼까요? 위에는 달, 여기는 약간 이렇게 터프한 두꺼운 달 발음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자, 자, 두 개 봤고요. 그 다음에는 자이를 볼게요. 자, 지금 자이 두 개 보시면, 자, 얘도 고맙게도 위에 달처럼 어때요, 여러분들? 점 하나 차이인데 모양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똑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패턴 이거 너무 쉽죠? 그쵸? 자, 발음 보도록 할게요. 자, 자인데요. 자, 혀를 또르르 굴리는 발음인데 제가 방금 발음할 때 이렇게 했죠. 그쵸? 자, 이 혀 굴리는 발음이 있죠? 이게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계실 건데 저도 처음엔 아예 안 됐습니다. 근데요. 사람이라는 게 해보니까 못하는 건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7개월 만에 발음이 됐거든요. 저는 이 발음이 아예 못했던 사람이에요. 아예 할라 해도 안 됐던 사람인데 오이 됩니다. 연습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처음에 여러분들 이 굴러가는 게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 라 발음 하시고요. 또 차근차근 연습하시면 되세요. 제가 이 라 발음 그리고 자, 이 두 개는 같이 쓰는데 문자를 읽을 때 문장 읽다 보면 어떨 때는 그냥 라 발음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굴리면서 또 이렇게 발음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이 같은 경우 봤을 때 그냥 Z 발음이면서 앞에 Z 발음에다가 강세 두셔서 그냥 자이 발음하시면 되세요. 그게 어려운 거 없죠? 그쵸?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변합했던 쉬운 것들이죠? 자, 쓰는 거는요. 달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어려운 거 없어요. 아시죠? 그냥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다 그냥 우리가 점 하나만 찍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점을 우리가 찍을 때는요. 항상 점이 먼저가 아니고 문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순번이요. 아셨죠? 그러니까 문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 그 위에 점을 찍고 쓰고 점 찍고 쓰고 점 찍고 자 이렇게 써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라하고 자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눕히면 돼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요. 자이는 여기다가 점 하나만 찍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요. sin과 쉰. 자,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묶어서요. 자, sin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여러분들 앞에 꼬불꼬불 되면서 이렇게 깊게 왔죠. 그렇죠? 자, 어두 볼게요. 어두라는 건 뭐다? 항상 머리이기 때문에 독립형에서 앞에 있는 머리만 오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오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꼬불꼬불 머리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중은 어차피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말은 뭐다? 독립형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쉬는요. 쉬는 여기서 점만 3개 찍어주면 됩니다. 그쵸? 똑같아요, 패턴은. 꼬불꼬불 온데 그 꼬불꼬불에 점 3개 찍어주고 어중 똑같고 어말은 독립형이에요. 어려운 거 없죠. 그쵸? 자, 발음은요. 쓰는 그냥 쓰이고 쉬는 쉰 이건데 이게 한국어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야, 밥이 쉬었는데 야, 밥 쉬었다. 밥이 쉬었어 할 때 그 쉰이에요. 아시죠? 그 발음이고 쓰는 거는 앞에서부터 이제 꼬불꼬불 가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목 잡을게요. 꼬불꼬불 되면서 그냥 깊게 움푹하게 오면 됩니다. 또 이쪽에 써볼까요? 자, 꼬불꼬불 오면서 움푹하게 오면 됩니다. 쉬는 그러면 꼬불꼬불 오면서 움푹하게 오는데 이때 위에 점을
이렇게 3개 찍어주면 됩니다. 아시죠? 자, sin, 쉰 봤고요. 이번에는 서드하고요. 여기 화면상 잘렸지만 교재에서 서드하고 더드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또 2개 묶어서요. 서드, 더드까지요. 서드, 더드인데 자, 서드는 여러분 마치 리본처럼 생겼죠. 그렇죠? 어차피 어두라는 거는 동의평에서 머리니까 앞에 있는 꼬불꼬불 머리만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두어중은 어차피 똑같고 어말은 동의평이란 패턴 아시겠죠? 요 패턴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 쉽죠? 그렇죠? 발음은 그냥 묵직한 써 발음에 약간 강세 주셔가지고 써드 약간 앞에 그 쌍쇼 발음을 좀 강하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아셨죠? 그냥 써드 자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너드는 써드와 똑같이 발음을 하는데 다만 발음이 D로 바뀔 뿐이에요. D 발음의 혀를 아랫 입술에 살짝 붙여서 둔탁하게 발음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써도 마찬가지 써도 다 붙인 상태에서 떼어줘야 돼요. third D 발음 바꿔서 그냥 third 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더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자, 어중, 어말 어떻게 변형이 이루어질지 여러분들 이제 다 상기하셨죠, 그죠? 앞에 이게 와줘야 되겠어요. 어중, 자, 똑같죠? 어말형은 동의평이라는 패턴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죠. 자, 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앞에 리본을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움푹한 항아리 오면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제가 밑에 너무 낮아서 좀 위쪽에 써볼게요. 자, 서드 같은 경우는 자, 볼게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들. 서드는 항아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리본이 먼저 오고요. 끝에는 항아리 이런 모양으로 앞에 요 리본 있죠, 리본 여러분. 리본을 최대한 이쁘게 그려보세요. 최대한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움푹하게 항아리. 더드는 여기다가 그냥 우리가 점 하나만 찍으면 되겠죠. 더드는 이렇게 점 하나만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엔요. 자, 2개 볼게요. 또요. 자, 2개 또 묶어둘까요? 점 하나 차이인데 자, 고맙게도 어중, 어말이 모양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따는 어렵지 않으면 그냥 따 하시면 돼요. 따 하시면 되고요. 자, 그냥 우리가 Z 발음인데 얘는 Z 하지 마시고 Z 발음인데 그냥 힘 빼서 그냥 자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놔도 있을 거예요. 자, 왜 2개냐? 자, 알파벳도 나라마다 조금씩 발음이 다릅니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랍어를 쓴 나라가 몇 나라? 총 22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많다 보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발음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원래는 공식적으로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또 나라마다 달라요. 다라고 발음한 나라는 대부분 어느 나라냐면은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본 산유국들 예를 들면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또는 뭐 쿠웨이트라든지 또는 뭐 봤을 때 오만이라든지 카타르라든지 또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자 특히 이런 쪽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쪽이냐면은 저쭉 서쪽 끝으로 가면 모로코라든지 이런 일부 지역 몇 개 안 되죠. 이런 일부 지역에서만 나라가 발음하고 이런 일부 지역 제약은 전부 다 자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발음을 다라고 발음하면은 아, 이 나라는 또 이거를 다라고 발음하나 보다라고 여러분들 그냥 상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발음도 어렵지 않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자, 먼저 이게 먼저 와줘야 돼요. 쓸 때는 자, 요게 위에 먼저 오고요. 이렇게 와서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쓸 때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가 1번이죠. 그다음 요가 2번이고 요가 3번이에요.
자, 쓰는 거 다 순번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고요. 왜냐면은 저 연결형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연결형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연결형까지는 보진 못해요. 일단 우리가 오늘은 독립, 어두, 어중, 어말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문자 있는 게 먼저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추후에 연결형을 볼 텐데 문자를 알아보면 다 연결해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연결 쓰다 보니까는 이 순번을 꼭 지켜줘야지만 부드럽게 그 다음 문자와 연결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순번이 있습니다. 그 순번들은 우리 쓰기 교재에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같이 혼합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벌써 절반이 왔습니다. 절반이요. 생각보다 빨리 왔죠. 이 문자 되게 독특하고 생소한데, 그렇죠? 자, 그 다음은요. 아인과 가인을 볼 건데요. 자, 아까 우리가 먼저 봤던 개념 봤을 때 여러분들 중간에 세 개가 변형되는 게 이 패턴이 제외되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써 있고 교재예요. 그렇죠? 자, 그 바로 첫 번째 불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변화 패턴의 불규칙인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아인과 가인입니다. 아인과 가인인데요. 자, 변화 패턴이 어떻게인지 볼게요. 처음에는 자, 아인이 이렇게 나와 있죠. 아인은 숫자 살 거꾸로 쓴 것처럼 이렇게 쓰거든요. 어렵지 않게. 자, 이렇게 쓰고요. 어두형이랑은 머리니까 여기서 위에 있는 자, 이놈이 오겠죠. 자, 근데 볼게요. 어준형부터 갑자기 모양이 달라져요. 그죠? 그죠? 우리가 방금 본 대로면 이게 똑같이 와야 되는 달라졌습니다.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R을 보시면 머리가 왔는데 머리가 앞에 뻥 뚫려 있죠. 그렇죠? 이 뻥 뚫린 걸 그냥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막아주냐면은 요거는 우리가 자, 삼각형 모양으로 됐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쭉 오면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마령 가서는 그 삼각형의 모양은 그대로 와요. 그대로 오고 R에서 현재 머리는 썼죠. 근데 밑에는 배불뚝이는 남았죠. 그 배불뚝이를 그대로 이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는 두 개 불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봤을 때 I에서 머리는 그대로 오고요. 어중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어중은 뚫리는 걸 막아줘요. 삼각형 모양 막아주고 그 삼각형 모양에다가 밑에 배불뚝이 하나 그려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인을 볼게요. 가인은 I과 똑같은 형태의 불규칙으로 변형이 이루어지거든요. 점 하나만 찍어주면 되세요. 보시면은 그대로 머리 왔죠. 점 하나 찍어서 머리가 오시고요. 점 하나 찍어서 머리가 오고 그 다음에 앞에 뚫린 거를 막아준다고 말씀드렸죠. 막아서 자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변형된 건 그대로 오는데 I에서 남은 배불뚝이 있죠. 이 배불뚝이가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자, 쓰는 건 똑같아요. I과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여기 점 하나. 아시겠죠? 발음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저 아시아에는 잘 안 되는 발음이에요. I인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요. 볼게요. 턱을 당겨서 목구멍을 닫은 상태에서 아의 강세도발 무슨 말이지? 그쵸? 저도 처음에 한국말에서 무슨 말 했는데 한국말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첫 번째 턱을 당겨야 돼요. 딱 당기면서 목구멍을 닫아보세요, 여러분들. 닫은 상태에서요. 그 상태에서 힘을 줘서 자 이렇게 발해보세요. 이게 아니고 자 턱을 당겨서 목구멍을 닫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냥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인 발음의 강세 있어요. 하면서요 인에서 풀어주셔야 돼요. 아의 강세거든요. 아인 이게 아니에요. 아인 아시죠? 어려워요 이걸. 가인은 이제 아이가 똑같은데 그 가발을 바꾸면 돼요. 가인. 그래서 가인. 제가 지금 발음하면서 제가 일부러 아랍인들보다 좀 더 강하게 발음해드렸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일단 연습하실 때 특히 이 두 개 발음은 아인과 가인을 최대한 강하게 발음한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해보셔야지만
그나마 조금 발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발음은 굉장히 장기간 하셔야 돼요. 단기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7개월 만에 돼서 7개월 만에 이 발음이 나왔어요. 7개월 만에. 나오면서 자유자재 쓰게 됐어요. 7개월 만에요. 제가 자꾸 7개월 말씀드리죠. 그렇죠? 이 7개월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랍어는 영어에 비해서 7배에서 8배 정도의 난이도를 갖춘 언어예요. 그리고 불어보다 한 3, 4배 정도, 3, 4배 정도 난이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진짜 호주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 호주에 있을 때 정말 거짓말로 한 달 만에 입이 빵 튀었습니다. 그래서 막 회화를 시작했거든요. 근데요, 아랍어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정확히 7개월째는 그 1일 날 그때부터 아랍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7배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언어를 절대 단계 안 돼. 이 발음은 단계 안 되니까 장기간 열심히 연습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발음이 나오실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받지 마시고 절대 우린 단계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연습이 살 길이라는 거. 자,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볼 건 세 개를 같이 볼게요. for, of, 카프. 화면에서 잘렸지만 여러분 교재에선 그대로 있을 거예요. for, of, 카프를 세 개를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파랑 카프 같은 경우는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알겠는데 카프는 완전 다른데 왜 같이 보나요?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자, 발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파 볼게요. 파는요, F 발음이거든요. 그런데 카프는 Q 발음이고요. 특히 Q 발음인데 그 다음에 이어질 카프는 K 발음이에요. 특히 카프하고 카프 발음을 두 개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처음엔요. Q 발음, K 발음 차이거든요. 카프, 카프. 자, 그러다 보니 많이 발음을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하고 카프를 같이 또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자, 파부터 먼저 볼게요. 자, 파를 먼저 보면요. 먼저 보게 되면은, 자, 파는 지금 일단 어두기 때문에 일단 머리가 먼저 왔습니다. 그죠? 자, 먼저 왔고.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어두, 어중, 어만 똑같아요. 그죠?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어중 왔고요. 자, 어만을 볼까요? 어만은 뭐다? 동의평이다. 어차피 패턴은 그대로예요. 그쵸? 그대로고요. 자, 근데 카프를 보도록 할게요. 카프. 자, 보시면 여러분들 두 개가 파랑 카프는 동의평의 모양이 완전 다르죠. 그쵸? 두 개가 완전 다른데 불구하고 자, 어두운 가는 순간 모양이 똑같아지는데 점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점이 한 개 찍혀 있으면 F 발음에서 파라고 하셔야 되고요. 두 개 찍혀 있으면 Q 발음이기 때문에 카프라고 하셔야 돼요. 그 점은 주의하시고요. 근데 변하는 패턴은 그대로입니다. 어두, 어중. 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어말 있죠. 어말은 동의평이라는 패턴. 이 패턴은 그대로 갑니다. 자, 카프까지 같이 보고 발음을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카프는 안 어려워요. K 발음에서 그냥 그냥 카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카프도 보면은 뭔가가 불규칙인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자, 불규칙은 아니고요. 즉 카프를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요거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로 봤던 알리프 함자 있죠. 알리프 함자. 이 알리프 함자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맨 위에 있었던 함자 있죠. 요거예요. 요 함자. 함자를 카프 할 때 같이 써주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함자를 빼가지고요. 그냥 크게 늘려 쓴 겁니다.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함자를 빼서 크게 늘렸으면 당연히 우리가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어두, 어중은 똑같고요. 어말은 동의평이란 패턴이 자 바뀌지 않죠. 자, 또 세 개 발음해 볼게요. 파는 그냥 파. F 발음이니까 윗니를 밑에 입술에 살짝 누르신 상태로 그냥 파 하시면 되고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자, 목젖을 혀 끝부분에 밀착시켰다 띄우면서 요거에 강세 두는 건데 굉장히 한국말 또 어렵죠. 그렇죠? 자, 이것도 쉽게 하면 목구멍을 닫아볼게요. 닫은 상태에서 거기서 쌍기읍 발음하시면서 발음을 이렇게 이 위에 아래 입술을 위로 탕 당기셔야 돼요. 이게 까프 이게 아니에요. 자, 이 발음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저 7개월 걸렸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발음도. 그러니까 제가 7개월 걸려서 저도 7개월 걸렸으면 했던 발음들은 뭐다? 다 단계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야 된다. 아시겠죠? 어렵죠. 그렇죠? 이 발음이요. 그 다음 간단하게 카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람밈 하와우야 6개를요 모두 묶어서 보겠습니다. 자, 묶어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위에서 보면 2개의 짝이 있었죠? 짝이 없어요. 없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들 딱 하나 하 있죠. 하. 요거 제하고는 변화 패턴은 그대로예요. 자, 람 볼게요. 여기서부터 발음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람이에요. 람이고요. 자, 람을 동편 보시면 마치 갈고리 모양처럼 생겼죠. 그쵸? 어두는 뭐다? 항상 머리다. 동의평에서 꼬리가 잘린 형태가 온 거예요. 어중, 어차피 모양은 똑같죠. 그쵸? 어마령은 뭐다? 동의평이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 거고요. 자, 람은 간단해요. 쓸 때 그냥 이렇게 갈고리 모양 그래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밈 볼게요. 밈이요. 밈 마치 콩나물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밈. 이게 밈 같은 경우는 실제 쓸 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써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쓰이는데요. 근데 실제 아랍인들은 쓸 때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이게 너무 모양이 좀 힘들어서 저도 이렇게 쓰지는 않고 쓸 땐 저는 그냥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뭐 이렇게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동의평에서 머리예요. 머리니까 우리가 얘가 와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머리가 왔습니다. 머리는 밑에서부터 위에 오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어차피 어중 똑같고 저 말은 동의평이라는 거. 어마령은 이제 앞에서 뭔가 어중에서 문자 있어요. 연결되겠죠. 연결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띄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번거로워서 저는 그냥 쓸 때 그냥 이렇게 쓰거든요. 괜찮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니까 이렇게 나중에 끝에 어말가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밈이었고요. 눈, 그냥 M 발음은 눈이고요. 자, 눈을 좀 우리가 주의해줘야 돼요. 자, 눈. 자, 눈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일단 음푹한 항아리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 어두영이에요. 어두영하니까 음푹한 항아리는 사라지고 납작한 게 왔어요. 납작해 오면서 위에 점 하나 찍어줬습니다. 어차피 어두하고 어중은 똑같습니다. 그죠? 어말은 통일평이란 패턴. 그 패턴은 안 바뀌어요. 그대로고요. 자, 하를 볼게요. 하가 이제 마지막 패턴의 불규칙인데요. 얘는 이 세 개가 모두 모양이 다르죠. 그쵸? 하는 작은 동글뱅이 모양인데 근데 갑자기 어두운 가니까 너무 모양이 달라져요. 그쵸? 자, 이게 뭐냐면, 자, 볼게요, 여러분들. 다른 애들은 막 지금 뭐 함자도 있고, 뭐 점도 한 개, 두 개, 막 같이 뭐 같이 쓰는데, 아무것도 없는 하나의 작은 동그라미예요. 그죠? 저는 항상 느껴요. 하는 외로워요. 자, 외롭기 때문에 어두운 가서는 일단 집을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집이요. 집을 만들어주는 건데, 자, 하에서 쓸 때 이렇게 쓰면 되세요. 집을 만들어주세요. 집을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 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집을 만들어서 가운데 하를 써주시고요. 저 어중은 또 뭐지? 저 어중은 뭐냐면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쵸? 친구를 만들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꽈배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꽈배기 모양으로 친구가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밑에서부터 이렇게 어중이 오고요. 어말갓은 끝에 매달려 있어요. 결국 한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은 동일평에서는 작은 동글뱅이 모양 혼자 써요. 쓰지만 어두, 어중, 어말 쓸 땐 절대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집과 친구 매달려 있다는 거. 자, 그거 생각하시고 와우는 그냥 와우 발음하시면 돼요. 와우 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거 없죠? 그쵸? 하시면 되고요. 와우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어두, 어중, 어말 모양보다 없고 자, 야를 보겠습니다. 야를 보면요. 저는 야를 보면 항상 이 생각이 나요. 예쁜 백조 한 마리. 백조 한 마리. 야를 최대한 이쁘게 그려볼까요? 최대한도로. 이렇게 밑에 발도 2개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쪽에 그려볼까요? 밑에 발도 2개 있어요. 네. 자, 어두가서는 납작하게 오면서 밑에 점 2개. 어두어중 모양 똑같고 어말은 동이평. 어차피 패턴은 안 바뀌죠. 그렇죠? 자, 우리가 밑에 설명 아까 우리 중간에 보고 또 중간에 또 안 봤죠. 자, 앞에 봐볼게요. 자, 우리가 좀 그 문자 보실 때 알파벳을 암기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뭘 주의하냐면은 여러분 교재에서 이렇게 체크해 두세요. 맨 위에 2번째 바 있죠? 바하고요. 그 다음 밑에서 몇 번째냐면 하나, 둘, 셋, 넷.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4번째네요. 둔. 자, 2개를 같이 표시해 두세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게 뭐냐면 같이 보셔야 되는 거세요. 자, 위에서 3번째 타하고 맨 마지막에 있던 야.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우리 중간쯤에서 파하고 까프. 요걸 세트로 같이 보시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게 왜냐면 자, 바하고 눈을 볼게요. 다시 표를 가볼게요. 자, 위에 2번째 바를 보시면 바가 여러분들 동이평 볼게요. 이 바하고 밑에 4번째 눈을 볼까요? 보니까 2개 모양이 완전 다르죠. 그렇죠? 동이평의 모양이 다른데 근데 희한하게 어디형 들어가면서 기본형, 납작한 기본형 똑같아요. 근데 점은 그 바는 점을 밑에 찍고 한 개, 눈은 위에 찍어요. 그러니까 기본형은 똑같은데 점의 개수 똑같은데 각각 위치가 달라지고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개 찍기 있으면 바, 위에 있으면 눈. 그래서 같이 세트로 같이 묶어서 헷갈리지 않게 잘 정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봤던 게 위에 3번째 타. 그쵸? 타 요 모양이었죠? 요건데요. 마지막에 있는 또 야랑 같이 비교해보면 동이평은 완전 다르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눈치셨을 거예요. 점 2개. 그쵸? 2개인데 타는 위에 2개 표기했을 때 기본형은 똑같은데 위에 2개 표기했을 때 타라고 읽는 거고 그 다음에 야 같은 경우는 또 점 2개 표기하지만 밑에다 2개 표기했어야지만 야라고 읽습니다. 또 발음 달라지죠. 그 다음에 파하고 까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는 파하고 까프 같은 경우는 동이평이 2개가 완전 달라요. 근데 갑자기 어두 들어가면서 기본이 똑같아지는데 점이 한 개 차이, 심지어 위치가 똑같아요. 근데 한 개 차이입니다. 자, 하나가 있으면 파 발음 해주고 2개 있으면 q 발음은 꿀프. 이 발음 나와줘야 되고. 그래서 보면 다시 보면은 바하고 눈, 타하고 야, 파, 깝. 요거는 세트로 같이 묶으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좀 주의하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랍은 배열이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왼쪽. 한국어와 다르다는 거. 이게 처음엔 여러분들 되게 좀 어색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흔히 공부하는 한국어 이외에 뭐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뭐 어떤 언어를 보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쓰는 언어 반대로 쓰는 언어는 많이 없어요. 없는데 아랍어는 이제 거꾸로 제가 반대서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쓰는 이런 언어입니다. 처음엔 조금 여러분들이 힘드시고 익숙하지 않겠지만 몇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이거 관련돼서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처음에 알파벳을 공부하실 때 자, 쓰면서 쓰기 연습도 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물론 쓰기 연습할 거 저희 첫 걸음에도 뒤줄 준비되어 있고 제가 말씀 아까 드렸지만 쓰기 교재 따로 있어요. 너 양이 많아서 같이 넣을 수가 없어서 따로 뺐거든요. 따로 있으니까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쓰기 연습하실 때 처음 하실 때는 모양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처음 하실 때 줄이 그어져 있는 노트에서 처음을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처음에 할 때 줄이 없는 그냥 백지 상태에 있는 이 상태에서 하시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난 열심히 썼거든요. 근데 막 글자가 이렇게 안 가고 막 뉘어져 있어요. 이상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공부하실 때 줄이 있는 노트를 좀 이용하시면서 쓰기 연습하시면서 그다음에 발음 연습을 하시면서 제가 또 주의해야 될 알파벳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거 주의하시면서 천천히 연습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거 기억해 줘야죠. 자 알파벳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때 어두, 어중, 어말이라는 거 어두는 앞에 어두는 앞 어중은 가운데 어말은 끝 각각 위치를 말하는데 자 오늘 봤던 아인가인 하 3개의 문자를 제하고 총 25개의 문자는 여기서 봤죠. 어두, 어중은 변화 패턴 똑같고 어말은 독립형과 똑같은 형태로 변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패턴 중요하죠. 그렇죠? 또 고맙게 중간에 그런 것 없이 어두, 어중, 어말이 모두 똑같은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문자 보실 때 앞뒤로 그어진 선을 어떻게 알아? 신경 쓰지 말자. 알겠죠? 이어짐을 보여주기 위한 놈들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알파벳 표 있죠? 표 이거요. 있죠? 요거를 나중에 점점 여러분 뒤로 가시면서 공부를 하실 거죠. 그쵸? 근데 공부하다 보면은 이 문자가 헷갈리거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확인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려면 자꾸 왔다 갔다 힘들겠죠. 그쵸? 자, 그러지 마시고 알파벳 표 있죠? 이거. 이 한 분만 복사를 하셔가지고 항상 공부하실 때 옆쪽에 두시고요. 헷갈리는 문자가 있으면 바로바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지? 그냥 넘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손을 놓게 돼요. 아시겠죠? 수많은 학습자분들을 제가 지도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한 면 복사하셔서 이 표가 그 표 있죠? 표를 항상 공부하실 때 옆에 펴두시고 문자 보다가 뭐지? 하는 순간 바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오래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자가 완전 익숙해질 때까지는 발음도 그렇고 모두 익숙해질 때까지는 항상 복사된 표를 옆에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같이 휴대하면서 같이 공부하시면은 알파벳 조금 더 여러분들 쉽게 암기하시면서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알리프 함자부터 천천히 발음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일단 첫 수업 자, 아랍어 알파벳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처음에 알리프 함자. 알리프, F만 조심하시면 되세요. 알리프 함자. 바, 타, 파. TH 발음이에요. 파, 짐, 어렵죠? 한 번 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달 터프하게 해볼까요? 널 바람 들어가도 돼요. 널 러 안되면 그냥 라 자이 신 쉰 서드 덧 따 자 또는 따 아인 어렵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아인 그 다음에 그냥 기억 발음으로 가인 한 번 더 가인 그 다음에 파 그 다음에 qalb 어렵죠? 한 번 더 해볼게요. qalb 자, 그 다음에는 카프 그냥 카프 람 밈 눈, 하, 와우, 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 아랍어 알파벳 28개를 모두 같이 학습해 보았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패턴,
잘 기억해 두시고요. 불규칙 3개 있었죠? 그거 제외하고 잘 이 패턴을 잘 오늘 활용하셔서 제가 3개, 2개, 3개를 끊어서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거 잘 숙지하시면서 28개의 문자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걸 통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아랍어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모음보가 있거든요. 모음보를 만났을 때 이제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회화문 들어가기 이전에 간단히 거쳐야 될 기본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다음 시간부터 저와 함께 또 차근차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28개 알파벳 배우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시간이라 우리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 아랍어 알파벳 첫 시작으로 해서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꾸준히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